네, 안녕하세요. 네, 이산수학 개강이고 간단하게 OT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3주 과정입니다. 5, 6월에 이제 이산이랑 확통, 그 다음에 복소 이렇게 해가지고 한 6주 정도 이제 또 강의가 진행이 돼요. 우리 3, 4월에 이제 한 8주인가? 그죠? 달렸죠? 조금 달렸는데 그때보다는 훨씬 좀 수월할 겁니다. 그래도 과목도 좀 난이도 좀 낮아지고 해가지고 괜찮을 거예요. 자, 뭐 수업 진행 방식은 매주 수업 시작 전 개념 테스트 진행을 하고요. 첫 주는 없고 이제 다음 주부터 정의, 정리, 예제 내지 뭐 변형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할 겁니다. 직강생분들만 채점이 가능하고 인강생분들은 이제 스스로 채점이 될 거예요. 어차피 책에 있는 거의 있는 내용이고 없는 내용은 제가 이제 풀이를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풀이 모두 제공됩니다. 카페 각 과목 수업 자료란에 업로드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매주 과제가 제공이 돼요. 이사는 이제 3번 제공이 되겠죠. 인강생분들은 지스쿨 자료실에 있고 직강생분들은 직강생 전용관 그 지스쿨 사이트의 왼쪽 부분에 직강생 전용관이 있어요. 거기 그쪽에 들어가 보시면 되고 잘 모르시겠으면 카페 공지사항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직강생, 인강생 모두 채점이 가능합니다. 오늘이 토요일 수업이죠. 토요일 과제니까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제출건에 한해서 제가 채점을 해드려요. 기한을 채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한을 지켜서 제출해 주시고 제출 방법은 직강생분들은 직접 내지 메일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요. 인강생분들은 디스콜 그쪽에 첨삭란이 있어요. 강의 듣는 곳에 옆에 거기다 제출하시면 되겠고 역시 풀이는 카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는 종합문제 제공이 돼요. 이제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고 전체적인 문제 제공이 됩니다. 푸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자료는 이곳에 제공이 되고 요거는 이제 채점은 없고요. 질문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역시 이제 수업 후나 또 카페 수강 과목에 대한 질문 및 상담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카페 등업을 신청을 하세요. 이렇게 다음에 황창주 전공수학 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요 사항들 적어서 등업하시면 되겠어요. 등업글은 지우지 마시고요. 비대수로 가능하니까 지우지는 마세요.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지우지 마시고 그 다음에 판서노트랑 서브노트도 제공이 됩니다. 그 조교 선생님께서 필기하신 거 판서노트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브노트는 이제 수업 시간에 뭐 하지 못한 증명이라든지 뭐 예제가 좀 이렇게 풀이가 긴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제가 서브노트를 했어요. 그래서 제공이 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상이나 뭐 자료 인쇄 관련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학원에 문의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유튜브에 황창주 전공수학 채널을 개설을 했어요. 기출문제 풀이에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한 영상에서 기출문제 풀이 그것만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빨리는 안 돼요.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표는 오늘은 이제 9시 35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시간 15분씩 진행이 되고 2번 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1시간 10분 갖고 그 다음에 1시간씩 3번 수업을 하고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개념 테스트가 진행이 되니까 직강생분들은 9시까지 오시고 그 다음에 이산 확통은 아마도 4교시 할 때도 꽤 있을 거예요. 5교시로 잡아놨긴 했는데 4교시 할 때도 있고 5교시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시간은 약간 유동적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산수학 이제 최근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보면은 이산은 일단은 비중은 높지는 않아요. 이산이 아마 거의 제일 낮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014부터 작년까지 그죠? 최근 2020년도까지 문제 수가 한 문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배점은 뭐 요때는 이제 조금 뭐 변화가 있지만은 거의 그냥 2점짜리로만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출제 파트는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어차피 우리가 이제 다 배울 것들이고, 세 가지 이제 파트가 있어요. 앞에 경우의 수 파트, 그 다음에 이제 점화식 파트, 그 다음에 그래프 파트. 그렇게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에서 뭐가 나올 거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그죠? 그 세 가지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나왔어요. 나왔고, 여기 이제 생성함수가 점화식 파트죠. 그러다 그래프 파트 나왔다가 점화식, 그래프, 점화식, 그래프를 예상을 했었는데 경우의 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황을 많이 했어요. 당황을 많이 했고, 심지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경우의 수가 나왔는데 이거 뭐 그냥 푸는 게 아닐 거다. 괜히 어렵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시간대로 날리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많이 못 맞추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또 그래프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배점 문제도 있어서 그런지 확통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4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산 2점, 확통 2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좀 그게 좀 특이점이었죠. 제가 합격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쨌거나 그 2점짜리는 이제 점화식 파트 생성함수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고, 자, 2021년도에는 이제는 또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프 파트가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했는데, 제가 이제 뭐 몇 년간 문제를 좀 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 그래프 쪽에서 문제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이미 좀 나왔고, 낼 만한 건 기본적인 건 냈어요. 아쉽게 냈고, 조금 이제 물론 뭐 낼 게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많지는 않다. 괜찮은 게 만만하게 내는 게 이제 거의 생성함수 쪽이 문제 내기가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어쨌거나 뭐 그래도 우리는 다 공부를 해야겠어요. 과목의 특징 및 공부 방향은 별게 없어요. 이산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예상 배점은 2점짜리, 그러니까 2점짜리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아까처럼 이제 복합으로 해가지고 4점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2, 3만 단독으로 4점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최대 거기까지. 뭐, 그거보다 더 내기는 쉽지 않아요. 아무튼, 2점에서 4점 정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용 수준에 비해 문제 수준은 쉬운 편이다. 이렇게 보면은 내용 수준이 그럼 어렵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용 수준은 그렇게 뭐 평이한 편인데, 문제는 이제 내용보다 좀 더 짙게. 그렇게 최근엔 나왔어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래서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데, 모르죠. 몰라요.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최근 경향이 그렇다라는 거고, 모릅니다. 다 대비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이게 조합론, 이산수학이 조합론하고 같은 그런 건데, 조합론인데, 문제가 내용에 비해서 문제는 되게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조합론 문제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렵게 내면은. 그죠? 뭐. 근데 다행히 그렇게는 안 내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 이 이사는 문제 위주로 학습하면 충분해요. 다른 과목과 달리. 그래서 문제도 많이 풀 거예요. 거의 다 문제 위주로 그냥 갑니다. 이사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뭐, 오늘은 이제 목표가 1장이고요. 1장 경우의 수. 그쪽 파트를 다 끝내려고 하고, 별로 어려운 거는 없어요.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것들, 아마 분할 쪽 정도 가야, 분할 정도 가야 이제 조금 새로운 게 이제 나올 거고, 그 전까지는 아마 거의 보던 것들이 많을 겁니다. 자, 보죠. 두 조건 알파, 베타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 n이라고 할 때, 알파, 베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없다면, 당연히 조건 알파 또는 베타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또는이니까. 근데 이제 얘네들이 각각 경우의 수가 mn인데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k면 당연히 그 k만큼 중복해서 센 거니까 빼줘야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합의 법칙이라는 거고, 우리는 이제 경우의 수를 셀 때 기본적으로 쓰이는 법칙은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에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합의 법칙 쓰는 거고, 그죠? 동시에 일어나면 곱의 법칙 쓰는 거죠. 자,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남을 구하시오. 짝수이거나 4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자연수의 개수. 짝수는 50개예요. 맞죠? 짝수는 50개. 그 다음에 4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자연수는 4k 플러스 1꼴이죠. 맞죠? k는
0, 1, 따다다 해가지고 24까지. 맞죠? 총 25개. 이렇게 돼요. 얘네들이 25개. 그러면은 총 몇이에요? 더해주면 되죠. 75. 겹쳐서 생 거는 있다, 없다? 없죠. 왜냐면 이 안에 뭐가 없으니까. 짝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합의 법칙 적용해서 75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역시 이번도 비슷한데, 이번에는 역시 이것도 짝수니까 50개. 그 다음에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자연수의 개수는, 요거는 이제 3k 플러스 1꼴이죠. 그죠? 그러면은 k는 0, 1 해가지고 33까지 되겠어요. 총 34개가 되겠죠? 이건 34개. 그러면은 총 몇 개입니까? 50에서 34 더하는데 이 안에는 짝수가 이제 있다 없다? 있죠. 그죠? 딱 절반만큼 있어요. 0일 때는 아니고 1일 때 맞고. 그죠? 돌아가면서 절반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절반을 중복해서 센 거죠. 짝수를. 따라서 빼게 되면은 되겠어요. 따라서 67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예제 1.1.2. 총 50명인 어느 대학 수학과 학생 중에 해석학과 이산수학을 수강하는 학생은 각각 32명과 40명이다. 이제 인원이 줄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 막 45명, 50명 이랬는데 요새는 아마 점점 갈수록 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각각 32명하고 40명이래요. 두 과목 모두 수강하는 학생 수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그러면 해석학을 수강하는 학생들 모임을 A, 이산수학을 B라고 합시다. 요 학생들의 모임을. 그러면은 모두 수강이니까 뭐예요? A, 교집합 B죠. 요거의 집합의 농도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요거는 A 농도에 B 농도 더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합집합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교집합이 나오니까. 반대로 이게 합집합은 전체에서 교집합 뺀 거니까. 그죠? 왔다 갔다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범위가 되겠고, 그러면은 A는 지금 32명이고, B는 40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합했어요. 맞죠? 그래서 요게 되고. 그런데 요거는 그러면 72죠. 요거보다는 뭐가 작아요? A, B, 그죠? 합집보다는 50이 작죠. 그래서 50이 크죠. 50이. 요 합집합보다는 당연히 50이 크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럼 얘는 22가 되겠죠. 그죠? 뭐 총 50명 수학과 중에 해석학, 이산수학을 둘 중에 하나는 모두 다 둘 중에 하나, 적어도 하나 뭐 꼭 수강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거나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교집합 쪽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얘보다는 작죠. 둘 중에 뭐보다는 작아요? 당연히 요 미니멈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이게 뭐 20이고 이게 뭐 10인데 10을 넘을 수는 없잖아요. 교집합이. 맞죠? 그래서 이 중에 작은 것보다는 넘지 못하죠. 요게 몇이냐면 지금 32죠. 32하고 40이니까. 그래서 요 교집합의 범위는 22 이상 32 이하다. 더 좁힐 수는 없죠. 요게 이제 구간이 되겠어요. 정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법칙은 고배 법칙이 있죠. 조건 알파 경우의 수 n, 조건 알파를 만족하는 각 경우에 조건 베타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n이면 두 조건 알파, 베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mn이다. 이게 이제 동시에라는 게 뭐 시간적으로 at the same time, 그죠? 그 시간적으로 동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는 아니고 꼭 시간적으로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어서, 그죠? 어떤 경우를 셀 때 이거 이어지고 이거 경우가 발생되고 그렇게 이어서 발생하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함께 발생한다, 같이 발생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시간적으로 꼭 동시를 의미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죠.
그 길, 보통 많이 하는 게 길 가지수. 요게 m가지, 그죠? 가는 경우 A에서 B로 가는 거, 그 다음에 C로 가는 게 또 n가지, 그죠? 그럼 A에서 C로 가는 거는 m 플러스 n가지가 아니라 곱해서 mn가지, 그죠? 요 각 하나의 경우마다 n가지가 경우가 있는 거니까 m 곱하기 n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예제를 볼게요. 자연수 n이 다음과 같이 소인수 분해될 때 n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n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PQR은 서로 다른 소수고 A, B, C는 자연수예요. 사실 뭐 우리가 약수의 개수 구할 수가 있는데 n의 약수는 어떤 꼴이에요? 약수는 P의 I승, Q의 J승, R의 K승 이런 꼴이죠. 그리고 요 i는 각각 저 0부터 없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한 개 있거나 두 개 있거나 해서 a개 있거나 이렇게 되고, j는 범위가 0부터 b까지 되고 k는 0부터 c까지 되죠. 그죠? 약수는 요런 꼴이고 요런 꼴 전체가 다 되죠. 그죠? 그죠? 요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를 어떻게 다 놓더라도 걔는 다 약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꼴들을 다 세주면 되겠고, 따라서 요 경우의 수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약수는 요게 동시에 지금 함께 잡아서 일어나는 거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A 플러스 1개죠. 그죠? 얘도 B 플러스 1개, K도 C 플러스 1개. 그래서 전체 약수의 개수는 요만큼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집합 A, n은 자연수입니다. 1부터 n까지 있는 요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임을 보이시오. 이것도 사실 알고는 있는 건데 또 보여보면은 이산적으로 A의 임의의 부분 집합을 B라고 합시다. B에 대하여 이 부분 집합은 가능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B는 숫자가 1부터 n까지 있으니까 1을 포함하거나 또는 1을 포함하지 않거나 요 경우죠. 그죠? 요건 논리기호 또는을 의미해요. 그죠? 요건 또는. 그리고 2를 역시 포함하거나 또는 2를 포함하지 않거나 요거죠. 그죠? 요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죠? 같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n을 포함하거나 n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죠? 요렇게 되겠죠. 따라서 몇 가지? 이거거나 이거거나 두 가지죠. 요거 두 가지, 요거 두 가지, 요거 두 가지. 이게 동시에 또 일어나는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n개 곱하기 되는 거죠. 그래서 2n승계. 요렇게 보여볼 수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이게 제일 간단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그 다음 예제에서 같은 집합 A고요. 1을 포함하는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1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 그러면 아까 그 경우에서 첫 번째 경우가 정해진 거예요. 그죠? 1을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 그렇게 되는데 1을 포함한다 그렇게 정해져 버렸으니까 경우가 이제 그냥 하나로 결정돼 버린 거죠. 나머지 경우만 있겠죠. 그러니까 2의 몇 승? n-1개만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2번은 1을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 어쨌거나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첫 번째 거 경우 정해졌고 두 번째 거 정해졌어요. 그럼 남은 경우는 n-2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경로 문제 한번 볼게요. 길. 아래 그림은 어느 지역의 도시 A, B, C, D 사이에 도로를 나타낸 것이고요. A에서 D로 갈 수 있는 방법의 수. 보니까 이제 중간 거점이 B 또는 C예요. 이걸 동시에 갈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또는 이거고 A에서 B하고 D로 가는 거는 동시에 함께 같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가는 가지수. 그럼 얘는 2 곱하기 4 해서 8, 8가지고 A에서 C를 가서 D로 가는 거. 얘는 3 곱하기 3에서 9죠.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으므로 총 17가지 수가 되겠고 A에서 D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방법의 수. 그거는 똑같죠. A에서 D로 가는 게 몇 가지였냐면 17가지고 D에서 A로 가는 것도 뭐 다시 새로운 길이 나타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갔던 길 중에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17 곱하기 17에서 17의 제곱이 되겠죠. 289. 자, 그 다음에 또 경로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아래 그림은 어느 지역의 도시 역시 A, B, C 사이의 도로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을 구하시오. A에서 C로 가는 방법의 수. 자, 보니까 이제 B를 거쳐서 이렇게 갈 수 있고 아니면 다이렉트로 바로 갈 수도 있겠어요. 맞죠? 그러면은 A에서 B로 거쳐서 가는 경우. 그럼 얘는 역시 아까 했던 것처럼 4 곱하기 3 해가지고 12 이렇게 되겠고 A에서 바로 C로 가는 경우. 요거는 그냥 2가지죠. 이건 동시에 역시 일어날 수 없고요. 14가지 되겠고 A에서 C로 가서 다시 A로 돌아오는 방법은 아까 했죠. 14 제곱 196 요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A에서 C로 가서요. 다시 A로 돌아오는데 B를 적어도 한 번 지나는 방법의 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갈 때 B를 한번 거치던지 아니면은 올 때 한번 거치던지 아니면은 둘 다 거치던지 갈 때도 거치고 올 때도 거치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전체에서 안 거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적어도 한 번은 거칠 거니까 그 뺀 나머지가 그 말은 전체는 몇 가지였어요? 아까 196이었고 그 다음에 B를 안 겹치는 경우는 안 가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2가지? 2가지죠. 총 4가지. 그거밖에 없죠. 따라서 192. 이렇게 세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적어도 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여사건을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4번. 어떤 길도 2번 이용하지 않으면서 A에서 C로 가서 다시 A로 돌아오는 방법의 수. 자, 요거는 이제 경우를 좀, 나눠야겠어요. 요거를 깔끔하게 세기는 좀 힘들고요. A에서 C로 가서 다시 A로 돌아오는데 같은 길을 또 2번 사용하지는 않아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총 지금 4가지가 있죠. 4가지가 있는데 A에서 B를 갔다가 C를 가고 그 다음에 다시 B를 갔다가 A로 가는 요런 경우로 내가 만약에 왔다 갔다 했다면은 가지수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4, 3, 그 다음에 다시 이제 C에서 B로 가는데 한 길은 뭔가 이용을 했죠. 따라서 2, 역시 하나 이용했으니까 3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데요. 다이렉트로 이제 A로 오는 경우 그러면은 뭐 요거는 상관없죠. 4 곱하기 3에다가 그냥 2 왔던 길로 다시 갈 이는 없으니까 24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A에서 다이렉트로 C로 갔다가 B를 거쳐서 A로 오는 경우 요것도 마찬가지죠. 2 곱하기 3 곱하기 4 해서 24.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갔다가 다시 다이렉트로 A로 오는 경우 이 경우는 두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는 길 사용했으니까 한 가지죠.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다 합치면은 122죠.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자, 경우의 수 이제 1.1을 끝냈고요. 그 다음에 순열 갑시다. 일단은 n 팩토리얼 요거 알죠? n 팩토리얼 n부터 차례대로 1씩 줄여가면서 1까지 다 곱한 거 요것을 n 계승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팩토리얼로 읽죠. 그리고 특별하게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럼 순열은 요거죠. nr이 n이 r보다 더 크거나 같은 자연수일 때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것. 요것을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죠. 그죠?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고 나열까지 해야 돼요. 그게 순열이죠. 이러한 순열의 경우의 수를 순열의 수라고 하고 기호로는 NPR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면 당연히 요게 성립이 되겠죠. 그죠? 서로 다른 그러면 이제 나열을 하는 건데 r개를 뽑아서 나열을 하는 건데 첫 번째는 n가지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 서로 다른 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앞에 거 하나 선택한 거 말고 나머지 가능성이 n-1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r가지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 여기가 n-r-1 요게 되겠죠. 그죠?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전개 풀면 이제 요건 거고요. 요까지 가겠죠. 그죠? n-0 해서 n-1, n-2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총 r개가 있어야겠죠. 요게 이제 npr이 되겠고 여기에다가 이제 n-r 팩토리얼을 곱해주고 나눠주고 하면은 이게 n부터 1까지 쭉 곱해지는 거니까 n 팩토리얼이 되겠고 요걸로 나눠준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npn은 당연히 n 팩토리얼이 되겠고 n부터 쭉까지 1 쭉 곱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순열에 관계된 문제를 보면 30명으로 이루어진 반에서 반장, 부반장, 총무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한 사람이 두 직책 이상은 맡을 수는 없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30명인데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워야겠죠. 그죠? 너 첫 번째 뽑은 애 반장, 두 번째 뽑은 애 부반장, 세 번째 뽑은 사람 총무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30P3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26개의 알파벳을 일렬로 나열할 때 5개의 모음. 얘는 항상 붙어 있도록 하는 방법의 수. 그럼 얘네들은 항상 이웃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한 덩이로 보면 되겠죠. 얘네들 뭉쳐놓고. 그죠? 그러면은 총 26개인데 5개를 한 덩이로 보니까 총 몇 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요거 빼면 21개인데 얘 한 덩이 치는 거니까 22개를 일단 나열을 하고. 맞죠? 그래서 22 팩토리얼 일단 해주고 얘네들을 그냥 뭐 이웃해 붙어 있다라고만 했지 뭐 얘네들의 순서는 또 상관은 없잖아요. 얘네들끼리 또 이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 5팩. 숫자가 큰 것들은 계산을 안 할 거예요. 그냥 대략 이 정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명의 남자와 5명의 여자를 일렬로 세울 때 같은 성별끼리 붙어 있도록. 이것도 이제 비슷하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남자 한 덩이, 여자 한 덩이 보면 두 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팩토리얼 일단 배치하고 남자끼리 서로 순서 배치하는 거 3팩. 그 다음에 여자끼리 5팩 되겠죠. 그 다음 26개 알파벳을 일렬로 나열할 때 A, B, C, D, E, F 중에서 어느 두 문자도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 얘네들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어느 사이사이에 이렇게 막 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면은 일단 나머지들을 먼저 배치하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배치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일단 얘네들이 6개니까 나머지 빼면은 몇 팩토리? 20 팩토리얼 되겠죠. 20개에 먼저 배치를 해요. 이 6개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다가 배치를 하는데 배치할 수 있는 구멍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몇 개예요? 2개가 배치가 되면 간격은 몇 개? 3개. 하나 더 많죠. 그러니까 20개가 배치됐으면 하나 더 많다고. 그러면은 21개죠. 그래서 곳 중에 21개 중에 내가 6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배치를 하면 되겠죠. 그 곳을 21개의 곳 중에서 서로 다른 그 간격 21개에서 6개를 내가 저걸 배치할 곳을 뽑아주면 되겠어요. 순서가 존재하죠. 그죠? A, B, C, D, E, F 다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수식 보여보면은 뭐 자연수가 이렇게 만족을 한대요. 그리고 NPR은 요 2개의 합과 같다 라고 했는데 요거를 물론 우리가 이제 수식적으로 보여볼 수 있어요. 수식적으로 그냥 이 NPR의 정의 아까 사용해서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그렇게 다 바꿔가지고 그냥 식이 성립한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조합론적으로
보여보자라는 거예요. 조합론적으로. 수식적으로 말고. 자, NPR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1, 2, 따다다, n. 요 1부터 n까지 요 숫자에서 서로 다른 알개를 뽑아서 나이라는 경우의 수죠. 맞죠? 그러면은 요거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어요. 요 식이 나오게 하나랑 요 식이 나오게 하나랑 두 가지 경우의 합으로 해가지고 저 식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보는 거니까 지금 보니까 n-1이고 여기도 n-1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 뺀 거죠, 전체에서 지금. 맞죠? 우리가 기준을 아무거나 하나 잡아도 되지만은 뭐 1로 잡든 n으로 잡든. 그래서 우리가 n으로 잡을게요. 첫 번째는 얘네들을 서로 알개를 뽑긴 뽑는데 그러면은 n을 기준으로 했을 때 n이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n이 뽑히지 않는 경우의 수 더하게 또는 n이 뽑히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죠? 이 두 가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하나의 법칙을 적용해서 더해가지고 나오겠어요. 그리고 얘 아니면 얘죠. 그죠? 자,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n이 뽑히지 않는 경우니까 그러면 그냥 n은 없다고 생각하면 되죠. 1부터 n-1까지 해서 n-1개 중에서 그냥 역시 난 어쨌거나 r을 뽑아서 나열을 해야 되는 거니까 r개를 뽑아서 나열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는 n이 뽑히는 경우예요. 맞죠? 그럼 n은 뽑아놔야죠. 뽑아놓고 나머지에서 몇 개만 뽑아주면 돼요? r-1개만 뽑아주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n-1개에서 1부터 n-1까지 거기에서 r-1개를 뽑아요. 맞죠? 근데 n은 뽑아놓긴 했지 같이 껴가지고 나열은 안 했어. 그러니까 거기다 나열을 해야 돼. 맞죠? 그러면 그 나열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지금 몇 개 뽑아서 나열했어요? r-1개 뽑아서 나열했어요. 그러면 간격은 몇 개 생겨요? 놓을 곳은 내가 r개가 생기잖아. 거기다 어디다 놓을 거냐? 그게 경우가 r가지가 있는 거지. n을 배치할 곳. 맞죠? rp1인데 뭐 어쨌거나 r.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조합론적으로 이렇게 보여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역시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알개를 뽑는데, 원순열이에요. 원형으로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원형으로 배열한다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당연히 간격을 유지하면서 등간격으로 배치를 한다는 것을 가정을 해요. 이 경우의 수는 요만큼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요게 이만큼이 나열이 된 거고, 요걸로 나눠준 거죠. 그죠? R로 나눠준다. R 곱하기 1을 곱해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말을 이렇게 해봅시다. 서로 다른 n개가 있는 거죠. 지금 A1, A2, 따다다, AN에서 서로 다른 R개 AN1, AN2, ANR 얘를 뽑아 원형으로 배열할 때 원형으로 배열하는데 이제 같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그죠? 우리가 원형으로 배열하는데 만약에 네 가지예요. 1, 2, 3, 4 이거랑 뭐가 같다? 2, 3, 4, 1 사실 요거는 같은 배치로 보는 거지. 요거 돌리면 이렇게 같은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네 개여서 네 가지 경우가 같게 나와요. 배치를 하는데. 맞죠? 그래서 그 말을 쓸 건데 AN1, AN2, 따다다 ANR 요 경우랑 AN2, AN3 이런 식으로 해서 ANR, AN1 요게 이제 마지막에 온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NR 그다음에 AN1, ANR-1 요렇게 그죠? 요것은
모두 같은 경우죠. 원형으로 배열하면. 그러면은 요만큼 먼저 배치를 하고 R가지 경우가 다 같은 경우니까. 그죠? 요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요거는 이제 원형으로 배열을 하는 건데 요거 목걸이잖아요. 얘는 역시 원형으로 배열은 하긴 하는데 목걸이의 차이점은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걸 뒤집어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데 여기에서 요렇게 해주는데 뒤집은 경우까지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1, 2, 3, 4 요 경우나 목걸이에서는 그죠? 원탁에서는 이게 원탁에서는 아니지만은 목걸이에서는 요것이 같은 경우다. 맞죠? 내가 이 목걸이를 이게 구슬이 이렇게 꿰어져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뒤집었다고 해서 다른 목걸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맞죠? 그래서 목걸이 순열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원순열에서 우리가 또 대칭되는 것까지 해서 2분의 1로 더 나눠주겠어요. 이렇게 합시다. 설명은 그냥. 그래서 뒤집어도 같으니까 뒤집어도 같은 경우 1번 경우에서 거기서 2분의 1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원순열인데 20명에서 10명을 뽑아 원탁에 앉힐 수 있는 방법의 수. 그럼 아까처럼 하면 되겠죠. 일단은 배열을 해요. 그렇죠? 20명에서 10명을 뽑아요. 그죠? 배열을 하는데 몇 가지 경우가 같아요? 각각 경우마다 10가지씩 경우가 같죠. 그래서 10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고 요번에는 각각 색이 다른 20개의 구슬을 사용해서 모두 사용해서 목걸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 그러면은 모두 사용하는 거니까 20p 20이 되겠어요. 따라서 20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원순열을 적용받는데 목걸이니까 일단 20분의 1 해주고 목걸이니까 2분의 1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추가적으로 식탁이에요. 식탁 이렇게 있는데 이런 직사각형 식탁인데 10명이 앉을 수 있는 이렇게 대칭적으로 10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 요거는 그러면은 일단은 10명이니까 어쨌거나 10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요게 아까 원하고 똑같진 않은데 그래도 대칭이 있어요. 맞죠? 여기 예를 들어 숫자 1부터 10이라고 한다면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경우 하고 여기부터 1, 2, 3, 4 이렇게 한 거는 달라요. 그건 확실히 다릅니다. 맞죠? 원이 아니니까. 하지만은 1이 어디 오면 여기 아니고 여기 와서 다시 1, 2, 3, 4 이렇게 된다면은 그건 사실은 같은 배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여기 오는 경우랑 여기 오는 경우. 그죠? 여기서 시작하는 경우, 여기서 시작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같으니까 2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정사각형. 정사각형에서 3명씩 앉는. 그래서 총 12명이 앉는 요 식탁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 12명을. 그러면은 얘도 역시 어쨌거나 12팩토리얼에다가 아까처럼 1, 2, 3, 4 이렇게 해서 그 경우하고 같은 경우가 뭐 있어요? 여기 아니고 여기 왔을 때 또 같아지겠죠. 여기 왔을 때도 또 같아지고 여기 왔을 때도 같아져요. 그죠?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가 같아지니까 4분의 1.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6개의 알파벳을 원 위에 나열할 때 A, B, C, D, E 중에서 어느 두 문자도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이웃하지도 않아야 되죠. 아까랑 뭐 비슷한데 일단은 원순열이라는 게 좀 차이인데 그러면 일단은 얘네들은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일단 빼고 그럼 나머지 몇 개예요? 21개죠. 그러면 21 팩토리얼에다가 원위의 배열을 하는 거니까 21가지 경우가 다 각각 같겠어요. 맞죠? 각각의 경우에서 21가지가 한 가지씩 계속 같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21개가 이제 배치가 된 거죠. 그죠? 배치가 된 상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원순열이다 아니다.
그 이후로는 아니죠. 그죠? 원순열이라는 것은 돌려서 대칭, 그것 때문에 나눠줬던 건데, 이제는 이미 배치가 돼서 원순열은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됐고, 여기서 이제 배치만 하면 되겠죠. 간격은 몇 개예요? 21개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이어서 처음 간격하고 마지막 간격이 만났죠. 그러니까 22개가 아니라 다시 21개다. 그래서 21 P 5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뭐 5분의 1로 나눠주고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원순열은 끝났으니까. 이미 배치가 된 상태에서 나열을 하는 거니까 대칭적이지 않아요. 돌려도. 자, 그 다음에, 순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순열이에요. 차이점은 이제 중복해서 뽑는다는 거죠.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중복 순열이라고 하고, 이러한 중복 순열의 경우의 수를 중복 순열의 수라고 하며 N 파이 R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순열에서는 N이 반드시 커야 됐었죠.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내가 R개를 뽑고 싶은데 당연히 N이 더 커야지.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도 되므로 중복을 해서 내가 뽑아도 가능하므로 꼭 굳이 이 N이 R보다 꼭 클 필요는 없어요. R이 더 많이 뽑을 수 있어요. 서로 다른 3개에서 내가 100개를 뽑을 수 있는 거지. 중복해서 계속 뽑을 수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 R이 이제는 꼭 뭐 N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커도 상관은 없고요. 그러면 이제 공식은 쉽죠. 이렇게 되겠죠. N 파이 R은 당연히 N의 R승으로 계산이 되겠어요. 이유를 써보면은 요 1부터 N까지 여기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아 나열을 하죠. R개를 뽑아서 나열을 하는데 각 자리에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 R 자리에 각각 그 자리마다 요만큼의 가지수가 있는 거죠.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N이 올 수도 있고 각 자리에는 N가지 경우가 존재하니까 간단하게 이유를 쓸게요.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요 경우의 수가 나올 때 공하고 상자에 비유해서 이제 비유를 할 건데 요 중복 순열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른 공을 서로 다른 공, 그러니까 구별되는 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상자에 넣는 경우와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른 공들을 서로 구별되는 공을 구별되는 상자에 넣는 경우와 같다. 그러면은 N하고 R이 있는데 N이 뭘까요? 공이 N일까요? 상자가 N일까요?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 돼야 되죠? 다른 공, 내가 몇 개가 있는데 그거를 서로 다른 상자에 내가 넣어야 돼. 그러면 선택하는 것은 내가 공이 돼야 돼요? 상자가 돼야 돼요? 상자가 돼야지. 선택하는 거. N. 그죠? 요게 N이 되고 요게 R이 되겠죠. 이 서로 다른 상자를 내가 몇 개만큼 선택해야 돼요. 내가 공을 다 넣어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공 개수만큼 선택을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요게 R이 되겠어요. 자, 요게 그러면은 다른 공, 다른 상자 지금 한 거죠. 그러면 같은 공, 뭐 같은 상자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게 지금 이제 차례차례 나올 거예요. 오늘. 자, 그러면은 요 예제 보면은 세 문자 ABC에서 중복을 허락해요. 2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당연히 어디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 2개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3개 ABC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2파이 3이에요? 3파이예요? 3파이 2인 거죠. 그죠? 즉 3의 제곱해서 9 이렇게 되겠고 얘는 8명을 새 호텔 ABC에 투숙시킬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뭘 골라야 돼요? 사람을 골라야 돼? 호텔을 골라야 돼? 호텔을 내가 어느 호텔에 묶을 거냐? 이 8명을 다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호텔을 골라야 되는 거니까 뭐 8파이 3이 아니라 3파이 8이 되겠죠. 그래서 3의 8승이 되겠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8을 하나만 포함하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런 자연수 개수는 이제 또
우리가 첫째 자리에 0이 못 오니까 그런 거를 좀 주의하면서 가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이렇게 네 자리 지금 자연수 만드는데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해줘야겠어요. 첫째 자리에 8인 경우, 그 다음에 첫째 자리가 8이 아닌 경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첫째 자리가 8인 경우는 뭐 첫째 자리 경우 이미 8로 고정이 돼 버렸으니까 나머지 세 개만 배치를 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이 자리를 뽑는 거예요? 숫자를 뽑는 거예요? 숫자를 이 자리만큼 뽑는 거. 그거잖아요. 맞죠? 숫자를 자리만큼 뽑아야 돼. 그러니까 숫자가 n이 돼야 되는 거지. 숫자 몇 개예요? 8이 하나만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0부터 9까지 총 10개인데 8은 빼고 이제 뽑아줘야 돼요. 총 몇 개? 9가지. 그죠? 9파이 3이 되겠죠. 9의 3승. 그 다음에 8이 아닌 경우, 첫째 자리가 8이 아닌 거니까 그러면 일단 첫째 자리 몇 개 와요? 8이 안 오고 0도 못 오죠. 따라서 8가지 오겠네요. 그죠? 8가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8을 여기다 넣을 거냐, 여기다 넣을 거냐, 여기다 넣을 거냐. 뭐 어느 하나에다 넣읍시다. 그럼 세 가지 일단 있죠. 그죠? 그 다음에 8이 어디 하나에 지금 들어갔어요. 그럼 나머지 두 자리에 이제 8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숫자는 0부터 9까지 10개 중에서 8은 빼고 9가지를 배치하면 되겠죠. 그죠? 9 곱하기 9. 그죠? 9파이 2 내지 9의 제곱.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얘는 그러면은 24의 9의 제곱이 되겠죠. 24 곱하기 9의 제곱. 그래서 총 더하면은 33 곱하기 9의 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계산하시면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요런 상황도 있죠. A가 P에 있어요. 같은 게 P에 있고 B가 또 Q에 있고 C가 R에 있을 때 이 모든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일단은 n개, 이 합쳐서 n개라고 합시다. P, Q, R 더한 게 n개면은 어쨌거나 n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n팩인데 나열을 다 했을 때 이 A가 같은 게 P개니까 그죠? 그거를 사실은 맨 처음에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배치를 한 거죠. 하지만은 그 놓인 것만큼 P 팩토리알만큼 같은 게 생기니까 P 팩토리알로 나눠주고 역시 마찬가지로 Q 팩토리알, R 팩토리알로 나눠준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n개의 자리에서 몇 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 A를 놓을 곳을 우리가 조합으로 볼 수 있어요. 조합은 아직 안 했지만은 조합으로도 볼 수 있죠. n개에서 p개가 서로 다르진 않으니까 그냥 내가 자리를 뽑기만 하면 되잖아. 서로 다른 순서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n개 중에서 자리만 뽑아주면 되는 거니까 p개를 뽑아요. 맞죠? 나열은 안 합니다. 그래서 NCP 요 기호입니다. NCP. 그 다음에 이제 그럼 A가 나열이 됐어요. P개. A를 이제 다 P 자리를 뽑아서 나열을 해놨어요. 이제 배치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굴 뽑으면 돼요? 나머지 n-p 자리에서 누가 들어갈? B가 들어갈 Q개의 자리를 뽑아주면 되지. 뽑으면 그냥 거기다가 그냥 쭉 다 B만 놓으면 되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자리는 몇 가지? n-p-q 이만큼 남았고 여기에서 이제 누구만큼? R개만큼 뽑아주면 되겠죠. 물론 이제 얘가 R이 돼서 RC R이 돼서 그냥 한 자리밖에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남은 게 R까지니까 그냥 거기다만 C를 넣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그런데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우리가 아직 안 했지만 조합해서 N팩, P팩, N-P팩 요게 되죠. 그 다음에 N-P 팩토리알, Q팩, N-P-Q 팩토리알 요게 되죠. 그 다음에 요게 되죠. 여기 캔슬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0 팩토리아니까 1이고 따라서 남는 것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조합으로 봐도 되고 그죠? 아니면 아까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5개 줄여서 할게요. A 3개, B 2개 그렇게 배치를 할 거예요. A, B, B 이런 거
배치를 하는데 얘가 그러면은 얘네들을 나열하는 게 어떻게 경우가 된다는 거야? 5팩토리얼. 일단 배치를 하고 얘네들 5팩토리얼로 배치를 했다는 거는 이 A들을 서로 다르게 봤다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여기다 넘버링을 해주면 그러니까 A, B, A, B, A 이 경우하고 이 경우를 다른 경우로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사실상 어떻다? 이게 같은 경우지. 맞죠? 근데 이 경우만 같느냐? 이런 꼴에서. 아니죠. A1, 2, 3, 2, 3, 1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1, 3, 2 6가지 3팩토리얼 만큼 같은 경우가 있죠. 그건 한 번으로 세야지. 그러니까 6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러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지. 마찬가지로 B도. 그죠? B1이나 B21이나 역시 또 같은 경우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고. 자, 그러면은 관련 문제 풀어볼게요. 8명의 사람을 새 호텔 ABC에 각각 3명, 2명 투숙시킬 수 있는 방법의 수. 그러면은 뭘 뽑아서 나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아니면은 호텔? 어쨌거나 우리는 호텔에 8명을 호텔에 투숙시키는 거니까 호텔을 내가 초이스를 해야 된단 말이야. 호텔은 어디 갈 거야? 어느 호텔을 갈까? 그죠? 그러니까 A 3개가 있다고 보면 되고 B 3개, C 2개가 있다고 보면 되죠. 같은 게. 맞죠? 그것을 우리가 배치를 하는 거니까 8팩토리얼 나열을 하는 거죠. 순서. 그래서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하면은 그거부터 8명이니까 1번부터 쭉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3팩, 3팩, 2팩.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26개의 알파벳을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의 순서가 이렇게 아에 이오 이렇게 되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모음의 순서 얘네 뭉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순서가 이렇게 아주 고정을 해버렸어요. 순서를 이렇게 하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서를 고정을 했으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보자? 같은 걸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같은 걸로 보고 다 A로 보고 같이 일단 나열을 쭉 해요. 그럼 내가 A가 5개가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나열돼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 그냥 순서대로 I, A, E, O, U 그냥 넣으면 되는 거지. 같은 것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총 몇 개를 나열을 하는 거예요? 26개를 나열을 하는데 얘네 같은 것으로 보고 어쨌거나 개수는 그래도 26개예요. 근데 얘네 같은 것으로 보고 나열한다는 거 있으니까 5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도로 문제인데 다음과 같은 도로망에서 지점 A에서 B로 도달하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쨌거나 내가 A에서 B로 가는데 이 가로선하고 세로선이 있는데 가로는 반드시 3번을 이용해야 되고 세로를 반드시 2번 이용해야 돼. 그렇게 안 갈 수는 없어요. 최단 경로에는. 그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로선을 뭘로 하고? A로 문자로 대응을 시키고 얘를 B로 대응을 시킨다면 결국에는 A 3개하고 B 2개를 어떤 순서로 갈 거냐. 그거를 나열하는 경우랑 1대1 대응이 되죠. 경로가. 맞죠? 내가 B, A, B, A 이렇게 간다는 것은 어떤 길로 간다는 거예요? B, A, B, A 이렇게 간다는 거랑 1대1 대응이 된다고. 맞죠? 그럼 결국 이건 나열하는 경우랑 같다라는 거니까 5팩, 3팩, 2팩 요만큼 최단 경로의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데 A에서 B로 가는데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어요. 여기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비어 있죠. 그죠? 요때는 우리가 이제 요거를 길을 넣어요. 요 점을 우리가 뭐 C라고 합시다. 여기 C.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요거 없이 막 뭐 여기 지나야 되고 막 여기 지나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복잡하잖아. 그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전체를 세고 어디를 안 지나면 돼요? C를 지나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잖아. 맞죠? 차라리 그게 낫지. 그죠? 최단 경우 세고. 그러면은
역시 요거를 가로를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세로를 B라고 한다면 총 9개죠. 그래서 전체가 9팩토리알에서 5팩, 4팩. 그럼 A에서 B로 가는 이제 최단 경로가 다 잡힌 거예요. 그죠? 개수가 다 샜는데, C를 거치는 경우를 빼줘야 되겠어요. 그럼 A에서 C로 가는 경우, C에서 B로 가는 경우. 그것만 빼면 이 라인들은 올 일이 없어요. C를 안 거친다는 얘기는.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럼 A에서 C로 가는 경우, 어떻게 돼요? A 2개, B 2개니까 4팩, 2팩, 2팩이고, 이어서, C를 이어서 B로 가는 거니까, 총 5팩, 3팩, 2팩이죠. 요 경우 빼주면은 우리가 세는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죠. 126에서 60 빼면은 66을 빼면 60. 맞나? 이거 이거 몇이에요? 4 빼면은 4, 3, 2, 1. 6 곱하기 요거 10이죠. 60 그래. 내가 이거 작년에도 조기쌤이 말해줘가지고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126 마이너스 60은 66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열이 끝났고 조합으로 가볼게요. 요거는 이제 차이점이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는 건 맞는데 거기까지야. 그냥 선택하기까지만 해요. 그거를 나열은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일반적으로 순열보다는 적게 나오겠죠. 나열까지는 안 하니까. 그죠? 그냥 조합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할 건지. 컨비네이션만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조합의 경우의 수를 조합의 수라고 하며, 기호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 이런 NCR, 요런 기호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대학교 올라와서 요 기호를 많이 써요. 그래서, 두 가지 기호를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공식은 이렇게 되겠죠. 순열하고 조합의 차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조합은 같은데, 상황은 같지만은 이제 조합은 뽑기까지만 하는 거고, 순열은 나열까지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NCR 뽑았어요. 뽑고, 얘네 알개를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 R 팩토리알이 붙은 게 결국에 순열일 수가 돼줘야겠죠. 따라서 얘는 이걸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얘가 되겠어요. 그럼 NPR은 N팩 나누기 N-R 팩토리알 요거니까 그거에다가 R 팩토리알로 같이 나눠준 거 요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 N 팩토리알에서 N-R 팩토리알 쭉 뺀 거예요. 캔슬한 겁니다. 요게 n-r-1 요거니까 그렇게 그냥 쓴 것 뿐이고 자 그러면은 요것도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30명 이루어진 반에서 반장하고 부반장을 뽑는 방법의 수 역시 반장 부반장 직책이 다르죠. 따라서 30 요거는 순서가 존재하는 거니까 30p2 그죠? 하지만 이제 대의원 2명을 뽑는 방법의 수 30C 2가 되겠죠. 순서는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그냥 어떻게 뽑든 대의원 2명 뽑히는 거니까 나열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 예제 여자 7명하고 남자 4명 중에서 5명의 대표위원을 뽑을 때 적어도 남자가 1명 이상 뽑히는 방법의 수. 자 일단은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요거의 여사건을 생각해 주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럼 적어도 남자 1명이 뽑히는 거의 여사건은 모두 여자가 뽑히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럼 전체에서 그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전체 그럼 몇이에요? 대표위원을 뽑는다 그랬으니까 뭐 순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총 몇 명? 11명에서 몇 명을 뽑아요? 5명을 뽑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모두 여자가 뽑히는 거는 75. 요거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얘가 462 마이너스 21 해가지고 44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가 지금 1부터 10까지 숫자로 이루어졌는데요. A의 부분집합 중 두 원소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총 몇 개일까요? 원소 2개로 이루어진 거는 이 10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주면 되냐면 2개만 선택하면 되죠. 그 사이 걔네들을 배치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내가 1, 2 뽑은 거나 2, 1 뽑은 거나 같은 집합이니까. 그죠? 역시 그러면 10C2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2번. 자,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이항계수
식으로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은 요 지금 상황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요게 왜 성립할까요? 1번을 사용해서 풀어보시오. 이랬다면. 자, 2의 10승이 뭐였어요? 원소의 개수가 10개일 때? 부분집합의 총 개수였어요. 얘가 뭐죠?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애들. 그럼 얘는 뭘까요? 원소의 개수가 9개인 부분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없거나 0개 공집합이죠. 1개 있거나 2개 있거나 10개 있거나 그 경우밖에 없잖아. 또는이죠. 그죠? 걔네들 다 더한 게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돼야겠죠. 맞죠? 그래서 얘네들은 뭘로 같다? A의 부분집합의 개수로서 같다. 왼쪽도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나타내고 오른쪽도 A의 부분집합의 총 개수를 나타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도형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총 지금 칸이 몇 개냐면은 가로 6칸, 세로 5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5행 6열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위에 도형에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 직사각형의 개수,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것도 직사각형이죠. 이렇게 내가 잡은 것도.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일일이 막 세면서 하기 좀 그래요. 어떻게 세는 게 좋겠어요? 직사각형 어쨌거나, 요게 가로 2개, 세로 2개, 그렇게 만나면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 라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몇 개를 택하고, 2개를 아무거나 택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 2개를 내가 아무거나 택해줘. 내가 만약에 이렇게 택하고 이렇게 택했다. 그럼 어떤 사각형? 요 사각형이 대응이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6C 2 곱하기 7C 2. 요 개수만큼 직사각형이 있겠다라는 거죠. 15 곱하기 21 해서 315. 그러면은 이번에는 정사각형의 개수는요. 직사각형은 그냥 아무렇게나 2개 선택하면 되는데 정사각형은 이제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이렇게 좀 경우를 나눠볼게요. 넓이별로 일단은 요 한 칸짜리 정사각형이죠. 한 칸짜리 정사각형이고 또 몇 칸짜리 나오냐면 2칸짜리 이런 것도 나오고 3칸짜리 나오고 4칸짜리 이렇게 나오고 5칸짜리까지 나올 수 있겠어요. 그거보다는 더 크게 만들 수는 없죠. 따라서 넓이가 1, 4, 9, 16, 25 이렇게 해서 이제 개수를 나눠서 우리가 세볼 수 있겠죠. 그러면 넓이가 1인 거는 5 곱하기 6만큼 있죠. 30. 그럼 넓이가 2인 거는 몇 개? 넓이가 2인 거니까 변이 이렇게 돼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맞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그럴 거마다 정사각형이 이 넓이 4짜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4 곱하기 5, 20. 똑같이 3개짜리 길이가 3인 거. 그걸로 해보면은 3가지 있고 여기 4가지. 여기 2가지, 3가지. 1가지, 2가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총 몇 가지? 70가지. 70개가 되겠다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공식을 좀 만들어 볼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이제 저런 도형이 가로 M, 세로 N 칸, 요런 M 곱하기 N 칸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요 M하고 N에 미니멈을 소문자 L로 하고 대문자 L을 맥시멈으로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직사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아까처럼 2개만 선택해주면 되는 거니까 M 플러스 1개의 선에서 2개 선택하고 M 플러스 1개의 선에서 2개 선택하는 만큼 직사각형이 생기게 되겠죠. 정사각형의 개수는요. 얘는 요 패턴을 보니까 우리가 좀 공식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K는 1부터 어디까지 가죠? 칸이 M하고 N칸이 있는데 작은 칸만큼 작은 칸?
변의 길이를 갖는 만큼의 정사각형이 최소지 그거보다 더 큰 거를 만들 수는 없죠.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 5가 최대잖아요. 여기 5가 5칸이 지금 최소니까. 따라서 m하고 n의 만약에 둘 중에 작은 게 l이라면 여기가 어디까지 가겠다? l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얘는 계속 올라갈 거고요. 1, 2, 3, 4 k 올라갈 거고 뒤에는 어떤 수가 곱해지는 거예요? 뒤에는 k에다가 요 5하고 6의 이게 차이가 뭘까요? 6은 얼마만큼? 요게 5고 6인데 그거의 차이만큼이죠. 얘네 둘의 차이만큼. 그러니까 여기 지금 5칸 주어졌고 6칸 주어졌죠. 그래서 얘는 5 플러스 1로 볼 수 있죠. 얘는 4 플러스 1로 볼 수 있고 얘가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한 칸 더 있다면 이렇게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요? 7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 플러스가 된 거지. K에서 5에서 7이 됐으니까 K 플러스 2가 됐겠죠. 맞죠? 그래서 뭐 굳이 공식을 우리가 만든다면은 그 최대 L에서 L 뺀 거만큼 요 숫자가 더해진 거 K에서 요 숫자만큼 더해준 거를 곱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굳이 뭐 공식을 만들면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복 조합도 갈게요. 중복 조합은 서로 다른 n개는 맞는데 이번엔 역시 중복을 허락해서 알개를 선택하는 것까지 해요. 알개를 아까 이제 서로 다른 걸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냥 조합이고 그냥 이제 중복 허락해서 같은 거를 뽑아도 상관이 없다. 알개를 선택하는 것을 중복 조합이라고 하고 이런 중복 조합의 경우의 수를 중복 조합의 수라고 하며 NHR로 나타내겠어요. 그러면 얘는 아까 공하고 상자에 비유한다면은 어떤 경우가 될까요? 요 경우가 되겠죠. 같은 공을 다른 상자에 넣는 거. 맞죠?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상자가 뭐야? 요 다른 상자가 n이 되겠고 같은 공이 r이 되겠어요. 내가 어차피 같은 공을 넣을 거니까 맞죠? 상자를 n개에서 상자 n개에서 뭐예요? 중복을 허락해서 r개만 뽑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공을 다른 상자에 넣는 요 경우가 되겠다. 그러면은 요 이제 그 다음 경우 볼게요. 문제. 5문자 ABCD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2개를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자, 일단은 요거는 그냥 우리가 세본다면은 지금 아직 요 NHR에 대해서 공식을 우리가 아직 만들진 않았어요. NHR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셀 수가 있으니까 세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센다면.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뽑는 방법의 수는 중복을 허락하는 거니까 어차피 같은 거 뽑아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A 2개 뽑거나 B 2개 뽑거나 이런 식으로 뽑는다면 총 5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거 2개를 뽑는 경우는 이제 순열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OC2 해가지고 여기 10이니까 15 이렇게 세주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요게 중복을 허락해서 이제 3개로 뭐 숫자만 바꾸게 되면은 조금 더 힘들어지죠. 힘들어져요. 중복을 허락해서 3개. 그죠? 뭐 또 A, A, B 뽑느니 뭐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게 중복 조합이 요 지금 밑에 있는 6가지 경우랑 지금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세 숫자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7개 숫자를 뽑는 조합의 수. 요거는 이제 그냥 정의로 볼 수가 있죠.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7개 숫자를 뽑는 경우. 요거는 3H 뭐예요? 7이죠.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7개 뽑는 거니까. 2번 똑같은 공 7개를 3개의 서로 다른 상자 여기에 넣는
방법의 수. 요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것을 중복을 허락해서 7개만 뽑아주면 되잖아. 맞죠? 어차피 공이 같으니까. 그러면은 3H 7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말했던 같은 공, 다른 상자. 요게 대응이 된다라는 거죠. 다른 상자에서 내가 어차피 공이 같으니까 7개만 그냥 중복해서 뭐 뽑으면 되는 거죠. X 3개, Y 2개, G 3개. 이렇게 뽑으면 그냥 그렇게 개수가 담아지는 거니까. 이거는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방정식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7일, 요거를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0 이상이라는 거야. A, B, C가 0 이상, 의미 아닌 정수의 요거의 개수. 요거랑도 같죠. 그죠? 요 A를 요 X 상자, X의 개수, B를 Y의 개수, C를 Z의 개수로 대응을 시킨다면은 결국에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요거 경우랑 같지 않겠습니까? 3H 7이겠죠. 맞죠? A, B, C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예요. A, B, C 서로 다른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몇 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7개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내가 만약에 A 2개, B 1개, C 5개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2 더하기 1 더하기 5 그 해랑 대응이 된다라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중복 조합이다 라는 거예요. 자, 4번도 보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g의 7승 요거를 전개했을 때 생기는 항의 개수. 당연히 이제 동량은 같은 항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죠? 그러면은 요 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쟤는 x를 몇 개 뽑을 거냐? y를 몇 개 뽑을 거냐? z를 몇 개 뽑을 거냐? a개 뽑았고 b개 뽑았고 c개 뽑았는데 얘네들의 요런 꼴이죠.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그래도 합쳐서 몇 개 뽑아줘야 돼요? 7개 뽑아줘야 되죠. 그것은 결국에는 아까 똑같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7이 되도록 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그럼 대응이 되겠지. 똑같이. 맞죠? 그래서 얘도 뭐다? 3H7이다. 됐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7개의 동그라미하고 2개의 요 짝대기, 막대기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만약에 이렇게 배열이 됐어요. 7개 동그라미하고 막대기를 이렇게 배열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뭐랑 대응된다고 볼 수 있죠? 아까 위에 2 더하기 4 더하기 1은 7이다. 요거랑 대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요 더하기가 들어갈 위치가 짝대기가 되는 거지. 그렇게 대응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것도 역시 3H7이다라는 거. 6번이 또 대응이 되죠. 5번하고. 1부터 9까지 요 중에서 서로 다른 7개의 숫자를 뽑는 방법의 수. 그러면 만약에 요 경우랑은 6번하고 어떻게 대응이 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뽑았다면, 이렇게 됐다면, 나열을 했다면 1, 2 뽑았고 몇은 안 뽑았어요? 3은 안 뽑았고 4, 5, 6, 7, 8 안 뽑았고 9 뽑았다. 이렇게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6번에서 이거 조건 만족하게 내가 뽑으면 그거에 대응되게 이거를 만들 수가 있죠. 요거 하면 이렇게 되는 1대1 대응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도 역시 3H7이죠. 근데 이제 6번을 가만 보니까 이거는 뭐랑 같아요, 사실. 9개, 서로 다른 9개 중에서 서로 다른 7개 숫자를 뽑는 방법의 수니까 이거 조합이잖아.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9시? 7로 계산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9시 7. 얘는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 플러스 7 마이너스 1, C 7.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식을 볼 수가 있겠다.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얘를 굳이 이제 써보면은 NHR은 아까 똑같은 공 R개를 N개의 서로 다른 상자에 넣는 경우와 같죠. 서로 다른 상자에 넣는 방법의 수.
맞죠? 자, 요거는 똑같은 공 알게를 n개의 서로 다른 상자에 넣는 방법의 수는 뭐랑 대응시킬 수 있냐면 방정식 x1, x2, 다다다 xn 요것이 r이 되도록 하는 요것의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로 볼 수가 있겠죠. 요거를 뭘로 대응시키는 거예요? x1을? 요 n개의 서로 다른 상자니까 뭐 예를 들어 1번부터 n번 번호를 매긴다면 그 1번 상자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 얘는 2번 상자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 얘는 n번 상자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 근데 그 공의 개수 합쳐서 몇 개예요? 알게여야지. 그러니까 요거랑 대응이 된다. 맞죠? 자, xi를 뭘로 두자? i번째 상자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로 둔다면 그러면 이제 요거를 구하는 거나 요거를 구하는 거나 같아지겠죠. 요것도 보니까 뭐랑 같아요? 알게의 동그라미 요거와 n-1개의 짝대기 1을 요거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죠. 맞죠? 요 짝대기가 뭐에 대응되는 거예요? 아까 했듯이 요 더하기의 위치 그거랑 구분을 시켜주는 그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거를 나열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총 몇 개를 나열하는데 n-1개랑 r개를 합친 여기에서 내가 뭐 이 동그라미가 들어갈 r개의 자리를 뽑는 거랑 조합과 같죠. 아니면 뭐 이거를 뽑든지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조합에서 이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NCR이나 NC n-R이나 요거랑 같죠. 그죠? 조합에서. 반이 n명인데 총 인원이 오늘 청소 방법 뽑을 거야. 청소할 10명을 뽑는 거나 청소하지 않을 50명인데 뭐 40명을 뽑는 거나 같은 조합이라는 거지. 수는 경우의 수는. 맞죠? 나머지 청소할 10명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니까. 자, 계속 볼게요. 똑같은 공 20개의 공을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넣을 때 빈 상자가 없도록 넣는 방법의 수. 자, 이거 방법이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빈 상자가 없도록 공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일단 하나씩은 꼭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 하나씩은 넣어놔요. 똑같은 공이니까 어차피. 그죠? 각 상자에 공을 하나씩 넣어둔다. 그러면 이제 몇 개 남은 거예요, 공이? 16개 남았죠. 그러면은 4개의 상자에서 내가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만 뽑아주면 된다. 공이 16개 들어갈 16개만 내가 뽑아주면 되는 거죠. 4, H, 16. 요게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방법 2. 두 번째 방법.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방정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그 i번째 상자에 들어갈 공의 개수를 xi라고 한다면 x1, x2, x3, x4 요것이 합이 몇이 돼야 되냐면 20개, 20이 돼야겠어요. 맞죠? 그 다음에 요 xi들의 조건은 적어도 공이 몇 개는 들어가 줘야 되니까 한 개는 들어가 줘야 되니까 어쨌거나 여기 1 이상인 해들만 찾아줘야 돼요. 맞죠? 그죠? 요건데 요거가 만약에 이게 0 이상이면은 뭐가 되고 답이? 4H20이 돼요. 아까 했었죠? 의미 아닌 정수의 해니까 0 이상 아까 허락했었죠? 근데 이게 아까랑 다르죠? 1 이상이에요. 맞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치환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어떻게?xi에서 빼기 1 한 거를 뭘로? 라지 xi 이렇게 두면은 얘는 xi는 뭐가 몇 이상이 돼요? 이제 0 이상이 되지. 그죠? x1에서 1 뺀 거는 0 이상의 숫자가 돼요. 이렇게 우리가 취한 변수를 바꿔주면 xi는 그럼 뭐가 돼요? x1은 뭐가 돼요?
라지 x1 플러스 1이 되죠. 거기다 다 넣어요. 여기다가 x1 플러스 1, x2 플러스 1, x3 플러스 1, x4 플러스 1 요게 다 넣어요. 그러면은 얘는 x1, x2, x3, x4는 몇으로 돼? 16이 된다 이거지. 처음이니까 지금 이렇게 해요. 나중에는 그냥 바로 이 16을 끌어낼 겁니다. 바로바로. 알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뭐가 되고 x1, x2, x3, x4가 다 0 이상. 이 변수가 되겠고. 결국에는 이제 요거 해를 구하는 거나 요거의 해를 구하는 거나 우리가 대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몇 개만 뽑아주면 돼요? 중복을 허락해서 16개만 뽑아주면 되죠. 4, 2, 7, 16.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같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2번 이렇게 될 때 방정식 이것의 자연수 해의 개수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수니까 역시 0 이상이 아니죠. 지금 1 이상이 되는 요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바꾸자? 치환을 역시 아까 했던 것처럼 xi-1을 라지 xi로 바꾸게 되면 여기 뭐가 돼요? 이제 여기 총 n이 플러스가 되죠. 그걸 빼주는 거니까 r-n이 된다. 맞죠? 그 다음에 xi는 다 0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의 해의 개수랑 결국에는 대응이 되는 거니까 뭐가 돼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n개만큼 뽑아주면 되겠죠. 맞죠? 요거 1대1 대응되는 거 맞죠? 여러분이 요 해를 아무거나 여러분이 찾아서 말한다면 그거에다가 나는 뭘 각각 다 여러분이 말한 거에서 1을 다 뺀 거 그게 이거의 해가 되겠지. 1대1 대응이 돼요. 그죠? 2개 나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하나에 막 2개가 대응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자, 요거 봅시다. 다음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해, 요거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번에는 방정식이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부등식이 나왔어요. 자, 요거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거는 이제 뭐 요령이 결국에는 지금 요거 합친 게 요거보다는 뭐 일반적으로 등호 무시한다면 작은 거잖아요. 맞죠? 작은 거잖아요. 그럼 그거의 차이가 있겠죠. 그거의 차이를 변수를 하나 투입시켜요. 그래서 등호로 만들어버려. xk 플러스 1을 변수를 하나 도입을 해가지고 그거 합친 게 n이다. 그거의 해를 구하게 되면 그죠? 그거의 의미 아닌 해를 구하게 되면 결국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하고 대응이 또 되죠. 근데 xk 플러스 1은 사실 필요 없는 거야 우리는. 근데 넣어서 일단 해의 개수를 구하고 구하기만 하고 빼버리면 되는 거죠. 즉 xk 플러스 1을 쟤네들의 차 n에서 얘네들을 뺀 거 요거라 하면 맞죠? 그러면은 요거 뺀 게 0 이상이 되겠죠? 요 변수는 맞죠? 우리가 구하는 게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니까 요게 되고 구하는 해의 개수는 뭐가 돼요? x1, x2 따다다 xk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n이 되는 맞죠? 요거 이렇게 다 넘어가면은 그렇게 되고 이 변수들 다 i를 다 0 이상이 되겠죠. i는 1부터 k 플러스 1까지. 다 요것의 해의 개수와 같죠. 맞아요? 여러분이 저 부등식의 해를 구했어요? 그러면 요 해를 제가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히 여러분 저 n보다 뭐 작거나 같게 뭐 저 숫자를 잡아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거 차이를 얘를 두고 하면 해가 나는 이거 해를 하나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를 하나 여기 해를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 부등식의 해를 하나 찾을 수가 있죠. 얘를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등호 이렇게 되길 거니까. 맞죠? 그래서 그거랑 1대1 대응이 된다. 결국에 이거의 해의 개수는 뭐다? 서로 다른 몇 개? k 플러스 1개에서 몇 개? n개를 선택을 해주자.
자, 원래 뒷장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